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것은 버블링과 캡처링을 설명하는 문서를 띄워놓았는데요. 두 가지 동시에 설명하는 것보다 버블링과 캡처링을 끊어서 하나씩, 오늘은 먼저 버블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가 띄워놓은 문서는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첨부해 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이벤트 버블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벤트의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벤트가 움직이는지 그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 중에 마치 버블, 즉 거품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렇게 이름이 붙인 유래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버블링, 즉 이벤트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벤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target이라는 이벤트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블링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링을 중단시켜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벤트 버블링을 중단시키는지 그 중단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 코드를 보시면 div 태그 안에 em 태그들이 있고 또 코드라는 태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div 태그 이제 자식으로 이런 태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div 태그에는 onClick이라는 프로퍼티에 이런 스트링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할당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div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 onClick 이벤트 핸들러의 이벤트에 할당한 이벤트 핸들러 이 펑션이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죠. 이렇게 코드를 짰으면 당연히 div 태그에 onClick 이벤트에 어떤 펑션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em 태그나 혹은 뒤에 이제 중첩된 이런 태그들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는 div 태그에 할당된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윗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 em 태그를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div 태그에 할당한 핸들러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em 태그에는 어떠한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벤트 버블링입니다. 버블링은 뭐냐면 이벤트가요. 마치 거품처럼 여기 아래 보이시죠? 거품처럼 제일 자식 태그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 여기선 클릭 이벤트가 되겠네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부모로 쭉쭉 타고 올라가서 맨 위 다큐먼트, 그 위에 윈도우까지 이벤트가 마치 거품이 물속에 있던 거품이 물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이벤트가 자식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그 부모로 윈도우까지 쭉 전달되는 그 이벤트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벤트 버블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물속에 이 이벤트 거품이 이렇게 버블처럼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러한 이벤트 특성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드를 짜놓은 것을 보시면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폼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div 태그가 있고 p 태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이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 얼러 띄우는 건데 p에는 클릭 이벤트 핸들러로 p를 얼러 띄우고 div 태그에는 div를 얼러 띄우고 폼 태그에는 폼을 얼러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 p 태그를 딱 클릭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러 p라는 얼러 창만 떠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벤트는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따라 움직이고 특성에 의하면 P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P는 자식 태그이기 때문에 그 부모 태그인 div 태그에도 클릭 이벤트가 버블링이 돼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부모 태그인 폼 태그에도 또 이벤트가 버블링이 돼서 뽀글뽀글 올라가면서 클릭 이벤트가 계속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p 태그를 클릭했지만 div 태그, 폼 태그에도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게 돼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p 태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라는 얼럿이 뜨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div에도 얼럿이 이렇게 떠요. 폼에도 또 얼럿이 떠요. 그러면 제가 div를 눌러 보면 이제 div라는 얼럿은 당연히 뜰 거고요. 폼이라는 얼럿은 뜨는 것을 아는데 그럼 p라는 얼럿이 뜰까요? 그건 눌러본다면 이렇게 폼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는데 p는 뜨지 않죠. 즉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것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벤트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아래 방향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식에서 부모로 무조건 윗 방향으로, 즉 물속에서 거품이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벤트가 전달되는 이벤트의 특성을 바로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벤트 버블링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다면요. 그 다음 저희가 살펴볼 것은 중간에 하나 이제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이벤트가 버블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포커스 이벤트 같이 버블링이 되지 않는 이벤트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이벤트 버블링이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링 해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살펴볼 것은 event.target이라고 해서 이벤트의 하나의 프로퍼티겠죠.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설명한 것들 중에서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호출이 됐을 때 그 해당 이벤트가 어떤 태그에서 발생했는지 그 발생한 타겟,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 즉 이벤트가 발생한 그 태그, 그걸 타겟이라고 불러서 event.target이라는 프로퍼티는 바로 그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요.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p 태그, div 태그, 폼 태그가 있을 때 이 p를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벤트 타겟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p 태그죠. 그런데 그러면 div 태그를 클릭했으면 이때 이벤트 타겟은 그렇죠. div 태그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벤트가 버블링이 돼서 만약 폼 태그에만 핸들러가 클릭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가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우리가 짠 이 코드처럼요. index.html에는 어떠한 이벤트 핸들러도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script.js 파일에서 JS로 우리가 form이라는 특정 태그에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p 태그와 div 태그에는 어떤 이벤트 핸들러가 클릭 이벤트에 관련된 핸들러는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p 태그를 클릭했을 때도 클릭 이벤트가 p 태그에서 div 태그에서 폼 태그로 이벤트 버블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폼 태그에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할당된 그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하게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타겟이 p라고 나오고 this는 form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script.js에 할당된 이벤트 핸들러를 보면요. 얼럿창 안에 보면요.
타겟은 event.target.tagName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this는요, this.tagName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this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this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한번 설명드리는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this는 조금 다르게 동작해요. 여기서는 이 펑션이 호출될 때 호출하는 특정 객체가 있습니다. 즉 펑션을 호출하는 객체인 거죠. 펑션을 호출하는 객체를 디스 값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을 호출하는 객체는 폼 태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this가 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타겟은 왜 P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직접 클릭한 태그는 P이기 때문에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event.target은 P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파란색 div를 클릭했을 때는 event.target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div입니다. 이때 this는 뭘까요? 똑같이 클릭 이벤트에 할당된 핸들러는 이 폼에서 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this는 여전히 폼을 가리키게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보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this 값과 이벤트 타겟 값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 this는요, 이벤트 안에 current target이라는 프로퍼티로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event.current target으로도 이 this 값에 똑같은 값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 타겟과 이벤트 current target을 활용해서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직접적으로 받은 태그는 이벤트 타겟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클릭 이벤트가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이벤트 핸들러,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어지는 태그는 event.current target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디서 이벤트가 직접적으로 발생했고 어디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이벤트 버블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해서 코드를 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 버블링을 중단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이벤트 버블링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요, 잠깐 설명드렸지만 도대체 이벤트 버블링은 자식에서 부모로 계속 이벤트가 버블링 되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럼 어디까지 전달이 되어지느냐? 그 답은요, 가장 최상단 객체인 윈도우 객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태그들의 특정 이벤트에 핸들러가 있다면 그 이벤트가 버블링 되면서 쭉 전달되는 동안 모든 이벤트 핸들러가 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event.stopPropagation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벤트 버블링, 즉 이벤트 버블링에 의해서 이벤트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stop propagation, 즉 propagation을 stop하는 메소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 실제 예시로 코드가 짜여져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버튼에도 온클릭 이벤트가 있고요, 바디에도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할당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로 event.stopPropagation 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면요,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디에 이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 클릭 이벤트 핸들러 할당된 이 얼럿을 띄우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돼야 돼요. 왜냐면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클릭 이벤트는 버블링이 일어나서 바디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클릭해보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버튼에 할당된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바로 event.stopPropagation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벤트 버블링, 즉 이벤트가 부모로 전달되는 것을 스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벤트 버블링을 중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소드가 있는데 event.stopImmediatePropagation 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이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다양한 이벤트 핸들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태그에. 그러한 다양한 이벤트 핸들러가 여러 개인 상태에서 이벤트 핸들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event.startPropagati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벤트 버블링을 멈추더라도 나머지 핸들러들은 여전히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벤트 핸들러도 다 실행을 멈추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이 프로퍼게이션을 스탑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이벤트 버블링에 의해서 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벤트 버블링을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 드릴 것은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블링을 스탑하면 안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반드시 이벤트 버블링을 스탑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스탑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 이유는요. 여기 이 아래 시나리오를 보시면 되는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거냐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유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 어널리틱스라든지. 그런 분석 코드들은요, 어떻게 유저의 이 행동을 분석할 수 있냐면 이벤트 버블링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객체나 혹은 다큐멘트.객체에서 이제 어떤 코드를 짜놓으냐면 클릭 이벤트를 감지하는 코드를 윈도우 객체에다가 할당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 놨기 때문에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벤트는 버블링이 일어나니까. 즉 어떠한 태그에서도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는 버블링이 돼서 쭉 끝까지 올라가서 윈도우 객체까지 전달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객체에 해당 이벤트 버블링을 통해서 전달된 이벤트를 감지하는 이벤트 핸들러,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놓게 되면, 할당해 놓게 되면 그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면서 유저의 클릭 이벤트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코드를 통해서 유저의 이벤트를 클릭하거나 하는 발생시키는 이벤트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되고 그 체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event.startPropagation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벤트 버블링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부분은 분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저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그 이벤트가 버블링을 통해서 윈도우 객체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윈도우 객체에서 해당 이벤트를 분석하는 코드가 실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탑 프로퍼게이션 메소드를 호출하여서 이벤트 버블링을 중단하기를 권장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이벤트 캡처링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건데 이벤트 버블링을 잘 활용하셔서 코드를 짜면 훨씬 더 효율적인 태그들을 핸들링하고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코드를 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